처음 초보였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조차도 잡지 못한 이런 사람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뭔가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그다음에 그런 동료애. 요새 좀 어떻게 지내세요? 저번 주까지 너무 바빠서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왜요? 밥 중간중간에 먹으면 되잖아요. 왜 못 먹죠? 미팅하러 가면서 그냥 뭐죽 먹거나. 네, 그냥 재밌으세요? 힘들어요. 별로 얼마 안 됐지만 충분히 힘들 거 알고 시작했어요. 얼마나 되셨죠, 하신지? 이제 7개월 딱 성공한 걸렸어요. 지 7개월. 예. 근데 제가 좀 섣부른 생각이었기도 했는데, 제가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서 실은 너무 바빠서 기존 일이, 그리고 뭐 귀찮기도 해서 매매를 할 때 한두 개 보고 바로 샀어요. 몇 년 전에요. 아, 네네네. 그때 중개 보수가 진짜 센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딱히 알지도 못했고 해서 뭐를 뭐 조율을 하거나 뭐 얻어낸 것도 없었어요. 근데 중개 보수가 상당히 센 거를 보면서 되게 편한데? 되게 좋은데? 근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거. 그때 저는 그런 이제 손님이었다 보니까 저는 제가 너무 쉽게 사고 뭔가를 막 힘들게 하질 않았고, 중개사를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15년 동안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이죠? 여행업 쪽이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여행업에 있으면 그냥 여행 다니고 좋겠다라는 말을 그쵸. 쉽게 많이 똑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요구사항도 되게 많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서비스업이 힘들다. 그래서 면접 볼 때도 대표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 거는 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맞아요. 이게 정말 LH 같은 경우는 딱 가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진짜 일이. 그리고 계약 나왔을 때는 잠깐이지만 잠금 때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율이,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한 건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의 계약이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막 이게 5, 6, 10개다 보면 이게 다 여기서 조율하고 저기서 하다 보니까 되게 감성노동이 심하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이런 이제 그런 간극들, 이런 것들을 전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는 직업이구나.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 많잖아요, 정말 이 업계가. 저는 강남점이 좋은 게, 모르겠어요. 다른 지점의 분위기는 제가 안 가봐서 일도 안 해봤고 잘 모르겠는데, 동료들이 일단 너무 좋아요.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일이 터지고 파긴하고 뭐 하면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아침에 저희가 이제 나름 약간의 루틴이 있는 게, 커피를 사러 그러면서 이제 바깥바람 쐬면서 수다 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 커피 사러 같이 수다 떨면서 가서 크게 한 바퀴 돌면서 그러고 동료들하고 수다 떨고, 뭐 이럴 때는 여차하면 또 술 먹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 직업이 같이 아니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뭐 남자한테 얘기해도 모를 일이고, 너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무슨 걸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근데 스트레스 엄청나죠. 나잖아. 그래서 최근에 딱 입주하는 날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누수가, 보니까 저희 손님 사진 보니까 이렇게 세수대야 이렇게 받쳐놨더라고요. 들어갈 집에. 들어갈 집에 딱 그날 들어가는 날인데, 물론 임대인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짐을 넣었어요. 그래서 비번을 알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보니까 진짜 잠금 들어가는 날, 근데 막 위에서 물 떨어져서 막 여기 찔러가지고 아예 터트린 거죠. 그래서 뭐 물 수대야 있고 벌써 이제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임대인은 파기를 하겠다. 임대인이. 근데 이게 공사가 커질 것 같고, 이 친구를 내보내고 싶은 거죠, 그냥 세입자를. 근데 이게 LH 계약이잖아요. 3개월 안에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당장에 그냥 계약이어도 갈 데가 어딨어요. 근데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일단 냄새도 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습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꿉꿉하고. 근데 뭔가 한쪽에서 이렇게 잘하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딱 보니까 월세 관리비가 40만 원이어서, 사장님 근처에 고시원이 한 3, 40만 원 한다 보통. 근데 잠은 편히 그래도 자야 되지 않겠느냐.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공사가 장마 기간이라서 공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 누수를 지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월세 관리비를 40만 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공사하고 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첫 달은 고시원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안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해서 월세 관리비 이제 안 받기로. 첫 달만? 네, 그게 저번 주 금요일. 잘 마무리를 되게 조율을 잘 하셨다.
그래서 물론 그 친구는 여력지가 않아서 그 돈을 그냥 세이브하고 아마 한쪽에서 지금 자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고시원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 중에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의 매력이. 매력이 뭐 어떠세요? 저는 정년이 없다는 거. 제 나이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저는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20, 30대를 정말 한편으로 제 청춘이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빡세게 맞아. 살아서, 그래서 그 나이가 너무 돌아가고는 싶지만 그 살았던 인생을 다시 15년을 살아야 된다?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못 모르고 했으니까 불태워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이기도 많이 치이기도 했고요. 진짜 열심히. 그래서 진짜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안식년을 준 거죠.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제가 그렇게 일하면서 나름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였어요. 현모양처와 전업주부, 저는 못 해본. 근데 그래서 원 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5년 동안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 없이 카페도 다녀보고 딱 그만두고 전업주부 되면서 아이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많이 잡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만 학원 라이드라든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뭐 할 것도 없고 아이만 이제 올인해서 키우면 되고, 그랬더니 이게 되려 이제 독이 됐던 거죠. 열성 엄마죠, 열성 엄마. 그러니 애가 지치지 않았겠어요? 제 원업인데. 완전 맨날 싸우고 그러고 있다가 얘랑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뭔가 그래 한번 해볼까? 말도 안 되게 6주 남겨놓고요. 뭐를 6주 남겨? 시험. 네네네. 시험을 6주 남겨놓고 어차피 잃을 게 없었어요. 왜냐면 1차니까 떨어져도 그만. 그래가지고 6주 남겨놓고 민법을 들었는데 여긴 어디? 난 누구? 이게 우리나라 말이 맞아?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인강을 이게 채 하나를 채 못 듣겠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보란 듯이 했어요. 애도 보란 듯이 했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독서실을 딱 끊어가지고요. 요즘에 혼자 1인 독서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뭔가에 몰두하고 싶었고, 그래서 6주 남겨놓고 말도 안 되게 했는데,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채점 안 했어요. 어차피 떨어질 줄 알고.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뭐 계산한 문제가 있었는데 부동산 학개론인가 9문제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하나도 못 풀고 번호를 하나 쫙 찍었어요. 근데 2개 건졌어요. 괜찮다.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풀고 나서 뭔가 없는 번호로 그냥 하나로 밀어라. 그래서 계산 문제는 뭐 시간도 없는데요. 뭐.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인강이었고, 뭔가 모의 테스트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쫙 한 번으로 찍고, 그래서 60점 조금 넘어서 커트라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1차를 딱 붙고, 그러고 나서 또 정신 못 차렸죠. 1년이나 남았는데 뭘 벌써 공부해. 놀아. 딴 동료들이 3월 달에는 시작해야 돼. 아니야, 아직 멀었어. 5월 달엔 진짜 해야 돼, 5월 달에는. 근데 저 5월 달에도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딱 10월 28일 기점으로 딱 남은 4개월, 6월 말에 독서실을 딱 끊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해야지 하는데 너무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4개월을 끊고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인강 처음 들어가지고 이제 듣는 찰나에 가족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을 좀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실은 한 인강을 한번 뭐 제대로 들었나? 채 못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이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접고, 근데 마음이 무겁긴 하더라고요. 2차면 다시 1차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접고 어느 정도 조금 나아져가지고 올라와서 채 3개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의 가사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3개월을 완전 몰아가지고 10몇 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 안 하셨네. 먹고요. 그냥 싱크대에다 다 쌓아놨어요. 그거 설거지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공부를 안 해놨어.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 자는 시간 먹고 자는 그냥 눈 뜨면 바로 독서실에서 나머지 막 편의점 음식 먹고요. 뭔가 조리하고 뭐 이런 것도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것도 간신히 몇 문제 더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근데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 아니 일찍 안 한 거. 그러니까 진짜 운이 좋게.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태스크가 딱 주어지면 진짜 딱 그냥 잠을 안 자고서도 해요, 성격상. 네.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도 모르겠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뭔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덜 자고, 그래서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제가 따로 얘기하는, 거의 10시, 11시 퇴근했어요. 사무실에서. 제가 항상 1, 2월 달에 제가 항상 퇴근이 제일 늦었어요. 다른 분들 다 가니까 제가 몇 시에 가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 계약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왜냐면 제가 스피드 하진 않으니까 20대, 30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쓰는 것도 느리고 애초에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사진 이렇게 올리는 것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런 컴퓨터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 사진 전송하고 뭐 이런 거지, 컴퓨터에서 사진을 전송할 일이 딱히 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 사진 올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남들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1, 2월 달에 정말 잠을 또 못 자고, 그 다음에 10시 전에 앉아 있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항상 눈 뜨면 바로 출근 준비해서 오고,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2월 달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절대 쉬지 말자. 내가 빨리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휴가를 거의 안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기억에 휴가 쓴 게 아마 5번도 안 될 것 같아요. 휴무를 쓴 게요. 제가 바보같이 얼마나 몰랐냐면요, 잔금날 반차를 쓴 거예요. 처음. 저는 이제 너무 나름 저한테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사무실이 아닌 그냥 카페에 앉아 있고 싶어서, 옛날에 또 향수가 불러일으켜서 나름 반차를 휴무표에 썼어요. 그리고 딱 카페에 앉았어요. 전화가 죽으라고 오는 거예요. 그날이 잔금날인데 얼마나 무식했냐면, 잔금날은 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사무실 가서 앉아 있는 게 낫지. 빨리 컴퓨터 보고 계약서 보고. 근데 얼마나 몰랐길래 제가 나름 첫 반차를 쓴다고 쓴 게 잔금날이니 얼마나 전화가 불이 나게 오냐고. 아, 내가 간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커피 후딱 먹고 사무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조금 이제 뭐 경조사 있을 때 쉬는데, wen만해서는 아직은 1년까지는 그냥 한 계절을 쭉 지나봐야 좀 패턴을 알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정년이 없다. 그래도 막 그냥 도망치거나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해보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제 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근데 얘는 정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공무원이 많은데요, 62세? 너무나 적은 나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보면. 그때 저는 일하고 싶거든요. 나는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은데, 저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년이 없고, 그 다음에 요즘에 60대는 너무나 젊고, 그래서 일단은 정년이 없다라는 게 이거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에서는 원룸, 투룸, 우리나라의 회사에 가장 정말 역삼동 IT 회사들 몰려있고, 그리고 금수저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다 사무실하고 근처에 회사랑 가까이 살고 싶고, 수요가 꾸준해요. 천년만년 한 집에 살 것도 아니고 중도태실도 할 거고 아니면 2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전세였다면 큰 아파트나 매매나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어도, 저는 원룸 투룸은 강남에서는 얼마든지 수요가 많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대학가가 없어서, 근데 뭐 여기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매물을 만들어줘. 진짜로 이게 밑작업이 돼야 이게 서로 윈윈이고, 대표님이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거는 저희들의 몫이고. 근데 공사할 때 그렇잖아요. 아래가 잘 되어 있어야. 이게 제가 그냥 잘났다고 저 혼자 딱 하고 계약이 나온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매물을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다 펼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나온 거는 정말 밑받침이 잘 되어 있고, 옆에서 울타리에서 동료들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미팅하기 바쁘고요. 그 다음에 전화 받기 바쁘고 조율하기 바쁜데,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점장님이신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대표님이시고. 근데 대표님이 너무 잘 해 놓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강남이 그래서 매출이 나오는 거지, 저희가 잘해서 막 매출이 이렇게 나오거나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집토스 안에 같이 모여있는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방 이게 좋더라. 이거
가볼래? 이 해주는 그거는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오래 남아있고 매출 잘 찍고 마음이 편하니까. 예를 들어 뭐 서로 스위칭 걸려가지고 내가 문의했던 고객을 예를 들어 뭐 형님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 잘 됐으면 뭐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사실 다들 넘어가니까. 내가 물건 다 줬는데 아 그러면 뭐 대단한 건 됐고 오늘 뭐 아웃백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오늘 아웃백 가자. 그 수수료 100만 원 받았으면 뭐 아웃백 가서 한 3, 4만 원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퇴사하고 나서도 사람들끼리 너무 다 끈끈해가지고. 최근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인데 이러다 보니까 현숙님 손님이 됐던 제 손님이 됐던 빨리 하는 사람 아무나 넣자 해가지고 양보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 손님이 들어가면서 저는 양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몇 주 전에 잔금이어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삼겹살 이제 계신 분들이랑 다 가서 이제 회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동료인 거죠. 맞아요, 실은. 맞아요. 그 다음엔 또 내가 뇌물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7월 매출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 동료의 도움과 그 다음에 대표님의 작업과 그래서 있었던 거지. 저는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끝나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를 하다가 시험 딱 끝나고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와 진짜 할 거 없고 나 진짜 이 일을 할까? 그때는 뭐 결과도 실은 몰랐지만 그러고 나서 공도사 카페라는 데를 가봤는데 박람회가 이 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널려있는 건 이제 시간이고 그래서 그때가 비왔던 날이었어요. 네, 박람회 할 때 논현동에서 중간에 이제 얘기할 때부터 들어가서 그냥 쭉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보니까 일단 젊은 조직이고 일단은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괜찮네. 일반 동네 부동산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 같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요즘의 시스템 과연 내가 저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대표님한테 감사하면서도 11월 언제 교육받고 제가 1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리프리시를 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를 뭐 하고 근데 다행히도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이에 혼자 일본 여행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사실 현웅님을 모시게 된 게 쉽진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앞단에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다 며칠을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리소스만 투입되고 된다라는 그쵸. 판단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해서 했다가 도중에 그냥 폰도 쓸 줄 모르시고 왜냐면 관리자 페이지를 아예 쓸 줄니까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나는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전화 이런 거 잘 못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업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산전수전 다 겪고 오니까 의외의 발견을 한 거야. 갑자기 오신 분들이 너무 적응을 잘 하시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서 또 너무 잘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징적인 거죠. 제가 이번 달에 얼마 찍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그 틀을 깨는 되게 큰 이슈인 거예요. 저는 스스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자녀도 가르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존경심이 들었어요. 저희가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고 돈을 잘 어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가르쳤던 사람이 400~500명은 되니까 보통은 어떤 어려움, 어느 시기에 뭐 때문에 계약이 막히고 하는 걸 뻔히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참고 견뎌서 나올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현웅님 해주신 거죠. 그래서 되게 감명이 깊은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하고 해도 그나마 조금 일어설 수 있은 게 제가 그러니까 파기가 났을 때 돈은 실은 물론 뭐 계약까지 연결되면 돈까지 벌고 더 없이 좋죠. 근데 이제 20대 30대를 지나 보니까 돈이 내가 이걸 땡긴다고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내가 갈 때 따라오든가 해야지. 근데 이제 파기가 나면 그냥 나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 보내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돈이 안 벌리면 다음에 어차피 계약은 또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파기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파기가 많이 나도 웃고 떠들고 같이 그런 동료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파트냐 공장이냐 상가 토지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할 거야? 손님 어떻게 떼? 매몰 확보 어떻게 할 거야? 할 줄 알아? 원룸에서도 매몰 확보 못하고 원룸에서도 학원금 못 쓰고 하면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고 공장은 당연히 안 되고 토지는 당연히 안 되고 상가 사무실은 뒷박이 더 심해요. 왜냐면 상가 사무실은 그 동네에 그 식당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 지금 현재 업태원 일반 음식점 하고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에 더 밝은 사장님들이라서 다 뒷박치고 다 직거래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지라고 생각하냐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매물은 어떻게 딸 건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광고는 어떻게 올릴 건지가 해결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뭘 해도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직원분들, 지금 팀장님, 그냥 그런 조직적인 이런 체계적인 게 꼭 보증보험 같아요. 진짜. 그냥 든든한 백? 치토스를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처음 초보였었을 때 여러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조차도 잡지 못한 이런 사람들,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그랬듯이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고 도전 정신보다. 근데 뭔가의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처럼 뭔가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그 다음에 그런 동료에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잘 진짜요. 써먹을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듣고 싶은데 들었습니까? 보증보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